기초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다루는 기본 장비들하고 툴이라는 건 이제 도구죠. 커피에서는 특히나 이제 에스프레소 다루는 때 필요한 도구들을 파츠라고도 해요. 파츠 알아보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해드리고 그게 뭔지, 그 다음에 관련 용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좀 뭐랄까요, 그 행위적인 용어,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탬핑한다, 그라인딩한다, 어떤 이런 행위적 용어들, 그쵸? 그 밖에도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리스타가 사용하는 기물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용어도 한번 쭉 짚고 넘어가고.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에스프레소 추출 양상, 이거를 보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죠. 이걸 한 잔의 에스프레소 커피가 이제 어떻게 추출되는지, 커피가 어떻게 추출되는지 쭉 한번 보고, 그 가운데 그래서 이런 장비들과 툴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주 기초. 에스프레소 추출되는 양상 먼저 한번 볼까요?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일단 원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만들려면 커피의 재료, 원재료인 이제 원두가 있어야 되고, 커피를 갈아가지고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라인딩, 여기에는 이제 필터가 있는 거고요. 필터링이 돼가지고 원액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커피를 그래서 이제 분쇄한 다음 받았어요. 그래서 다지는 작업을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를 추출해주는 기계에 이제 커피를 장착해준 다음에 추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추출을 하면, 그래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에스프레소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일정 시간 혹은 이제 일정 양을 이제 받게 되면 커피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원액이죠. 우리가 말하는 에스프레소 커피 원액인데, 지금 이거는 기준치에서 약간은 조금 빠른 추출이 이루어진 건데 정상 범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원액을 우리가 에스프레소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이 에스프레소 커피, 이게 이제 원액이고, 이거를 그 자체로도 우리가 마실 수가 있고, 물에 타먹으면 블랙커피 되는 거고, 그죠? 우유를 타면은 그게 뭐 라떼가 될 수도 있고, 거기 세세한 레시피에 따라서 뭐 플랫 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카푸치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 금색깔 띠가 있는 이 크레마가 있는 에스프레소, 요거 이 커피 원액을 에스프레소라고 하고, 이거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해야만 나오는 증상이에요. 압력으로, 강한 압력으로 추출을 했을 때 이러한 크레마라는 게 생겨요. 금색깔. 이 밑에 검정 색깔 굉장히 진해 보이는 이게 이제 커피 원액인 거고, 사실상 이런 크레마라는 새로운 게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게 이제 에스프레소인데, 그러면 이제 장비도 장비지만 에스프레소라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도 다룰 거지만, 에스프레소 지금 바리스타 기초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이제 막 전 국민이 이제 한 10년간을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막, 근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이거잖아요. 다 왜 이걸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할까? 과연 가장 대중적이고, 그죠? 가장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카페라고 하는데 이게 없는 데는 거의 없죠, 그죠? 커피를 만드는 방식이 다양한데, 이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이 에스프레소 크레마가 있는, 지금 보여드린 이거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 커피 원액하고 일반 우리가 뭐 핸드드립으로 추출할 수도 있고, 그죠? 저쪽에 보시면 저거는 사이폰이라는 건데, 그 사이폰도 있고, 뭐 장시간 찬물로 내리는 더치커피, 뭐 콜드브루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추출 기구들 많아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은데, 핵심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퀴즈.
퀴즈. 얘는 이제 뭐가 다를까? 시간? 시간도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얘가 현저하게 빠릅니다. 가장 빠른 방식이에요, 얘가. 그리고 그게 이제 어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에스프레소. 오늘은 다른 메뉴들 심도 있게는 안 들어가고 적어도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들어갈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영어로는 익스프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다는 뜻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이 어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그냥 좀 지어낸 것들인 것 같은 억지스러운 것들이 많고, 그냥 저는 어원적으로 그냥 사전적으로 그 말의 의미로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다분하게 의견이 갈리는 게 뭐 카푸치노도 있는데, 저도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어원적으로 사전적으로 들어가면 익스프레스예요. 빠르다. 빠르게 만든다. 그거 차이. 또 근데 거기서 힌트가 있어요. 제가 빠르게 만들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에스프레소의 그냥 특성을 쭉 나열하게 되는 셈이에요. 제일 가늘어요. 가늘다. 커피가 원두를 가늘게 이제 그것도 이제 특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추출되는데, 답을 알려드리자면 압력이에요. 압력. 그러니까 다른 추출 기구들은 거의 압력이 굉장히 이제 약한 상태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핸드드립 같은 경우, 뭐 더치커피 같은 경우 그냥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차처럼 우려 마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차 같은 경우는 그냥 담가 놓죠. 그건 침지로. 그래서 알아서 물에 커피 성분이 퍼지게끔 기다려주는 거. 근데 이 에스프레소는 압력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고압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에스프레소의 이 압력 단위를 바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표준 압력은 보통 9바를 어떤 머신이든 처음에 출고가 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에스프레소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딱 추출을 해보잖아요. 그럼 9바가 딱 찍혀요. 거의. 이게 에스프레소가 다른 커피 원액과 차별화된 점이고,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만든 이유예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레마가 생성된다는 거. 강한 압력에 의해서. 크레마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바리스타 심화 과정을 가면은 심도 있게 다루고, 그거를 가지고 이게 추출이 잘 됐는지 혹은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교육을 하게 되겠지만, 뭐 일단은 그냥 깔고 가자면은 보통 이제 금색깔 계열의 색깔이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고, 얘네가 이제 이 커피 원액의 향이 휘발되는 거를 좀 막아줘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얘네는 이제 지방하고 커피의 그 식물성 지방하고 이산화탄소가 얽혀진 그런 거예요. 거의. 그리고 뭐 다른 애들도 많이 있겠죠. 뭐 고형분도 조금 초반에 섞여 있다가 나중에 이제 깔아줄 거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게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버블이라는 거. 거기에 이산화탄소, 공기가 미세하게 이제 들어있으니까 거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시간을 두고 있으면, 제가 지금 한 4분, 3, 4분 정도 설명했을까요? 조금씩 얇아지고 있어요. 아까는 굉장히 이게 굵었는데 점점 이렇게 공기 중으로 다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게 거의 다 없어지면 커피 향도 빨리 날아가게 되고, 말 그대로 크레마도 그겁니다. 크림이라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크림. 그러니까 실제 크림도 공기가 많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또 그 지방이 있고, 지방이. 크림도 동물성 크림이 있고 식물성 크림이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이걸 크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커피 크림, 에스프레소 크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스프레소 크레마. 요 정도. 요거는 이제 추출되는 양상도 봤으니까 요 정도, 에스프레소 정도에 관해서. 그 전에도 이제 에스프레소가 이제 조금 말이 많은 게, 뭐 크레마를 포함해서 몇 밀리여야 된다, 크레마를 제외하고 원액만 몇 밀리여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태리에서도 갈리고 또 이태리에서 말하는 거랑 또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이제 말하는 거랑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이제 이태리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있고 전 세계의 커피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는 또 약간 미세하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에스프레소를 보면 용량은 1온스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크레마 포함. 크레마 포함이라는 얘기 왜 그러냐면 크레마가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무리 제가 공기층이라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방이 좀 섞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추출하자마자 재고 크레마 이렇게 티스푼으로 걷어낸 다음에 재잖아요. 그럼 실제로 1g 정도 줍니다. 1mm 정도만 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한 2mm 정도 줄 수도 있겠죠, 많으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1온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28점 몇 미리 정도 될 거예요. 대략 원액만 놓고 딱 친다. 그러면 최대 한 26mm 정도 된다는 거죠. 이 한 샷이. 네. 이게 지금 투샷이죠, 그죠? 이렇게 한 샷 한 샷 해서 투샷이 나온 건데 이 한쪽이 이제 28을 넘어가면은 에스프레소가 아니다. 거기서부터는 조금 계속 설명하게 되는데 조금 들어가면 여기서 넘어가는 단계부터를 이제 룽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30ml 정도 이상부터 이렇게 1온스 넘어가면 온스를 넘어가면 룽고 말 그대로 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길게 뽑았다, 오랫동안 뽑았다. 한 샷. 지금 다 한 샷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그죠? 한 샷. 그리고 또 이태리에서는 정해놓은 또 그 커피 원재료를 담는 그람 수도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이제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좀 많이 그게 왜냐면 이게 또 로스팅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 볶음도의 폭도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정통 스타일로 뽑았다고 하면 아까 전에 여기 안에는 제가 투샷을 내린 거니까 두 잔치의 원두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4점 몇에서 15점 몇이라면 이태리 정통 스타일 혹은 거기 이태리 애들이 기준하는 거에는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압력도 있겠죠. 압력이 이게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굿바에서 놀겠죠, 그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도 10, 8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또 사실 세세하게는 추출수의 그 온도도 있습니다. 89도 내외예요.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도 정도를 둡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로 추출하는 경우에는 88도, 높은 온도로 할 때는 91도 뭐 이 정도. 근데 제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에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 가장 많이 세팅되어 있는 추출수 온도가 한 91, 2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좀 생각보다는 높아요. 아무튼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에스프레소하고 이거 좀 양상 보고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툴들하고 이제 장비 이런 거 좀 들어가 봅시다. 이런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라인딩 했죠. 그러면은 그라인더. 이걸 통칭해서 그라인더, 커피 가는 기계. 이거 없으면은 에스프레소 못 만듭니다. 불가능해요. 손으로 빻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곱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 이쪽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볼게요. 원두를 담아주는 이 담는 공간. 이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깔때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호퍼라고 해요. 네, 호퍼.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다 제가 수동으로 놔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운전 가르치는데 그냥 스틱으로 가르쳐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틱 운전하는 사람이 오토를 못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수월해지니까 일부러 이렇게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수동인데, 그래서 이 수동 기계를 보면은 이 그라인더 전원 버튼이 있고 당연히 이 레버가 있어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커피를 받게 되는 형식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이 레버 머신도 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다 전자동을 쓰기 때문에 전자동 같은 경우는 레버가 없습니다. 그냥 토출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대고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나오죠. 예. 근데 이제 레버 같은 경우는
그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버튼이 이 버튼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버튼인데 일단 갈려서 여기 도저라는 곳에 이 공간에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로는 그 토출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커피가 안에 있고 문을 밑에서 열어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저라고도 하고 도저 그리고 써드릴게요. 도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위적인 용어로 바로 들어갈게요. 도징한다 그래요. ing 붙여서 이렇게 하면 제가 도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라인딩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전체적인 거 그냥 커피 그라인딩 좀 해줘. 그러면은 알아서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도징 잘 해서 이렇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커피를 작동을 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런 손잡이들을 다 레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레버식이에요. 이게 수동 기계잖아요, 그죠? 이것도 레버입니다. 레버. 다른 건 이제 버튼이 있죠. 얘도 그렇고 전자동. 요새는 그건 이제 반자동이라고 하는데 얘는 완전 수동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레버라고 하고 또 뭐 도저 뭉치라고도 하고. 옛날엔 얘를 제가 처음 배울 땐 얘를 실린더라고 했어요. 요새는 그냥 도저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 실린더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실린더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밑에 받침들, 커피가루 받치고 이런 것들은 받침은 거의 대부분 이제 트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커피 아까 전에 제가 보셨어요? 추출하고 나서 이거 정리할 때 커피 여기다가 이렇게 버렸죠. 이거를 넉박스. 여기를 넉박스라고 해요.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이런 거 이제 특허내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거 정말 유용한 거죠. 시간도 아껴주고 정밀성도 더 주고. 이 돌리기만 하면 그냥 레벨링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없을 때는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손으로 하는 것도 손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에 좀 묻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연속 추출하면 뜨거워요. 그래서 이 도저 실린더 뚜껑을 이용을 했어요. 옛날에. 저 커피 한참 처음 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오버돼서 조금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이게 수동이라서 그때 끄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다 살짝 또 덜어내. 그 다음에 또 쓰면 되잖아, 바로. 굉장히 유용한 머신이에요, 이게. 전자동에서는 없는 이게 굉장히 그 인간미와 그 매력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이 레버 머신입니다. 그라인더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벨링을 하고선 여기다 덜어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이런 게 또 있고. 근데 지금 이 머신은 제가 수업에 일부러 하기 좋게끔 전자동하고 같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시간 설정을 다 해서 그 전자동 머신처럼 그 원하는 시간만큼만 갈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배우면은 다른 것도 다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사실은 기초에서 자꾸 하면 늘어지는데 너무 신선한 콩을 내가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장사라는 게 대중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행위적인 용어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시면 좋아요. 디게싱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디게싱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에이징이라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원두 이제 갓볶음 때 쓰지 말고 추출 잘 안 되니까 좀 며칠 지나고 써라. 그래서 그거 에이징 시킨다고 했는데 이제는 용어가 좀 과학적으로 정립이 많이 되고 있어서 에이징이라는 거 숙성은 뭐 이제 뭐 흔히 아는 이제 음식 이런 그 미생물이 있는 것들 그런 걸 숙성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 미생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디게싱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많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게싱이 안 된 거 너무 파릇파릇하고 막 가스가 많은 거야.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갈아서 여기에 한 2-3분 정도 지체했다가 추출을 하면 진짜 약간 조금 며칠 지나서 안정적으로 추출되는 그런 커피처럼 나오는 그런 또 수동 머신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수동 그라인더가 참 메리트가 있는 애예요.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라인더는 뭐 한 이 정도 설명하면 많이 한 것 같아요. 머신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머신 쪽으로 들어가면 이 위쪽 상단 여기를 컵 워머라고 해요. 컵 워머. 왜냐면은 어떤 머신이든 이게 컵 워머가 잔을 예열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안에 보일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을 추출하는 기이기 때문에 안에 보일러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위에는 자연스럽게 뜨거워요. 따뜻해.
그래서 더 고가 장비 같은 경우는 이거를 히팅을 세기를 조절도 하고 뭐 이런 옵션도 있긴 한데 어떤 머신이든 일단 기초적으로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컵 워머라고 해요. 근데 주의사항은 물기 있는 상태로 올리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좀 고장날 수도 있어요. 휴즈되거나 안에 전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건조해가지고 올리고 컵 워머. 그래서 잔도 이렇게 놓고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영업하기가 상당히 편리하죠. 적어도 머그잔이나 이런 계열들 라떼잔, 에스프레소잔, 샷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동선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추출수가 나오는 거 본격적으로 이곳 여기를 왼쪽부터 해서 1그룹, 2그룹 그래서 여기 그룹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룹 헤드라는 말을 써요. 이게 3개 달려있으면 3그룹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에스프레소 머신 살 때 뭐 가격 물어보거나 이럴 때 이런 용어들을 쓰겠죠. 그냥 다짜고짜 뭐 이거 261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 1그룹짜리도 있고 2그룹짜리도 있고 3그룹짜리도 있어요. 가격이 다 점점 더 커질수록 비싸지니까. 그래서 1그룹 헤드, 2그룹 헤드. 그룹 헤드에 그래서 장착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 그룹 헤드에 장착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포터필터. 포터필터. 얘도 스펠링이 이건가? ER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이게 유럽 사람들은 포르타라고 하고 우리는 미국식 영어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포터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는 말 그대로 필터 FILT 포터필터.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 안에 이것만 만약에 얘기를 할 때는 이건 필터 바스켓이라고 해요. 그냥 이건 필터 바스켓. 네. 이게 바구니처럼 생겼으니까 여기에 커피를 담는 거니까 이거 포터필터 바스켓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가 다르죠? 오른쪽 그룹헤드하고 왼쪽하고 장착되어 있는 포터필터가 다르죠, 그죠? 네. 이건 밑에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스파우트라고 해요. 스파우트. 샷을 2개로 분리시켜 주는 거. 스파우트. 스파우트.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하는 김에 이것도 하죠. 제가 이거 이렇게 깎은 걸 쓰거든요. 이렇게 깎여 있어요. 밑에가 추출되는 게 다 보이죠. 이거를 밑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바텀리스라고도 하고요. 그냥 네이키드라고도 해요. 네이키드 필터. 네이키드 포터필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파우트.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은 에스프레소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샷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우트가 있다는 거. 처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면 이렇게 옵니다. 저기 분리도 돼요? 저 스파우트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 붙였다 뗐다 해서 이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꼭 눌러가지고 고무 패킹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돌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원래 안에도 다 분해서 세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솔 같은 거 넣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계속 이렇게 커피가 흐르니까 커피 가루도 있을 수도 있고 커피가 이제 계속 끼겠죠. 그래서 세척을 원래 해줘야 돼요. 기름도 많이 묻어 있고 다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터필터 설명했으니까 안에를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여기 안에 제가 이것도 분해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다 해야 돼요. 지금 뺐어요 제가. 이거를 영어로는 샤워 스크린. 샤워 스크린. 샤워 스크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산포망. 산포망이라고도 얘기해요. 샤워 스크린, 산포망 둘 다 상관없어요. 어떤 걸 얘기하든. 근데 이제 커피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샤워 스크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역할이 뭐냐면 이 위에서는 물이 일자로 나오는데 분산돼서 커피에 균일하게 이제 필터 바스켓을 보면 커피가 이렇게 넓잖아요. 거기에 고르게 분포시켜 주려고 그래서 샤워 스크린, 그러니까 샤워기 역할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조금 다른 머신들, 일반적인 머신들과 다르게 이 고무 패킹까지 같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고무 패킹. 얘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가스킷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고무 패킹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그룹 헤드 내에 고무 패킹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은 또 어느 정도 다 아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지금 몇 가지 설명할 게 좀 더 보이네요. 이거 밑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트립 트레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물이 흐르는 공간. 여기 이제 배수도 있어요. 계속 헹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물이 빠지는데 이걸 그래서 드립 트레이라고 해요. 드립 트레이. 흐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드립 트레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머신이든 처음에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걸 그냥 먼저 들어갈까? 어떤 머신이든 이렇게 디스펜서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물이 나오게. 소리 들으세요? 이따가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을 지금 빼니까 바로 충전이 공급을 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작은 머신이라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2그룹 머신들은 양쪽에 스팀 노즐이 있고 스팀기가 있고 이쪽 우측에 보면은 한 요 위치쯤에 이 워터 디스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그거를 갖다가 식수로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블랙커피를 만들 때 직접적으로 사용은 안 하고 잔 예열을 하거나 정말 급박한 상황에 이렇게만 써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조금만 써도 물을 공급해줘야 되고 또 그러면 물 온도를 얘네가 머신이 맞추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처럼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는 나라에서 그걸 아메리카노 물로 계속 써버리면 추출수 온도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얘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카페든 보면은 에스프레소 머신 옆에 워터 디스펜서가 있는 거예요. 온수가 나오고 또 찬물 나오는 거. 그거 갖다 이제 아메리카노 물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물 세팅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은 최대한 아끼고 될 수 있으면 추출에만 쓴다. 온전히. 다른 거에는 용도는 잘 안 쓰고. 그리고 스팀기. 스팀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의 용도는 우유를 스팀해주는 용도. 스팀. 이것도 이제 레버식도 있고요. 기계에 따라서는 이렇게 옛날 머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돌리는 형식이에요. 요새는 레버로 돼서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일부 머신은 조이스틱도 있어요. 조이스틱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쪽 이제 호스 나온 부분을 완드라고 해요. 스팀 완드.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노즐이라고도 합니다. 노즐이라고 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요 끝에 이 분사되는 곳, 분사구 있죠. 이 부분을 팁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즐 팁. 이러면은 이제 엔지니어들은 다 알아듣죠. 노즐 팁. 그래서 노즐 팁이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스팀을 잘못 배우거나 이제 습관을 잘못 들이면 잘못 쓰면. 왜냐면 우유를 쓰다 보니까 우유가 굳어서 막히는 경우가 많고. 스팀 노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게이지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스팀 압을 확인하는 게이지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출 압력을 표기해주는 계기판이 있어요. 그게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 그래서 당연히 이 머신도 뭔가 손을 본 게 아니라면 아까 전에 말했던 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8에서 10압 정도.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은 추출 버튼 눌렀을 때 그 압을 표기를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스팀압 같은 경우는 1 내외입니다. 얘도 바로 측정돼 있어요. 표기가. 스팀 같은 경우는 1 내외예요. 1바. 그리고 추출압력 같은 경우는 9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약한 경우에 0.8에서 높은 경우에 1.25 뭐 이 정도. 근데 또 이게 해봐야 알아요. 머신의 구조상 달라요. 어떤 건 1이라고 찍혀져 있는데 다른 거 1.25만큼 셀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건 0.8인데 엄청 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보일러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상 범주가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한참 틀었을 때. 한참 틀었을 때. 그리고 추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로 있을 때는 압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수도 라인에서 급수로 공급되는 바예요.
그것도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이제 창업을 하시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어디는 내가 여기를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막 9바, 막 10바 이렇게 쳐. 추출하기 전인데. 이러면 안 줘.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감압기 설치하다가 암명 낮춰줘.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간단한 작업이에요. 엄청 센 거예요, 이거는. 기본 수압이 너무 세서 기계에 안 좋아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정수 필터를 쓰거든요. 정수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커피를 추출하는 건데 정수 필터가 손상되는 경우도 적지 않이 봤어요. 압력이 너무 세니까 이 필터가 손상되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 수압은 4에서 한 6 정도가 적당해요. 사실 좀 낮게 반 정도. 그 정도. 7까지도 뭐 별일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8 이상이다. 그럼 감압기 설치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기계도 그게 좋고 정수 필터도 좋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추출 버튼을 딱 눌렀다. 일반 그 아마 학원에서도 반자동 머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버튼 있는 거. 딱 눌렀다. 얘는 이제 레버시니까 올렸죠. 올리면 여기가 구 내외에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 계기판. 이따가 와서 한번 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또 기물들은 이제 들어가면 샷잔, 에스프레소를 받는 전용 잔이 있죠. 또 이렇게 투명으로 글라스, 이걸 글라스 샷잔이라고도 하고 유리 샷잔이라고도 하고 눈금잔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스텐 샷잔도 있고. 근데 요새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계속 뜨거워지고 연속 추출할수록 그리고 위험해요. 깨지니까 너무 무겁고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샷잔 그리고 에스프레소 아까 그렇게 신나게 설명해 놓고 이걸 설명 안 했구나. 에스프레소를 받는 전용 잔. 한 샷 기준 받는. 그거를 이건 약간 애매한 사이즈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미타스라고. 데미타스. 아마 스펠링이 맞을 거예요. 데미타스에 타스라고도 하고 타스라고도 하고 하는데 데미타스가 용량으로 치면은 한 80에서 90ml 정도 들어가는 작은 잔이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를 받는 전용 잔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용량이 이렇게 적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온스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식겠죠. 그래서 잔이 굉장히 두꺼워요. 데미타스 잔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예열을 충분히 해놓고 이러면은 잘 보온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데미타스랑 뭐 항상 거의 대부분 같이 나가는 게 이제 티스푼 항상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고. 왜 같이 나가요? 설탕 타먹으라.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거를 서두를 깔고 갔어야 된다. 제 수업 시간에 하여튼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장땡입니다. 똑같이 수업을 저한테 커피 배우신 분들 중에 진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어진 시간에 똑같이 배우지만 질문 많이 해가지고 진짜 많이 얻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자기 질문 그냥 조금 이게 조금 낯가리고 이러시는 분들 성격상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자기 손해예요. 많이 물어보세요. 티스푼 또 왜 나가는 것도 있냐면 설탕을 굳이 안 타먹더라도 있잖아요. 저어서 먹으면은 또 저어서 먹는 대로의 맛이 있어요. 이 에스프레소도 즐기는 방식이 다양한데 즐기는 방식이 다양한데 그런 대로의 맛이 있어요. 이 데미타스에 이게 에스프레소를 담기면 이 에스프레소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고압력으로 고온으로 추출을 하니까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 필터가 보면은 종이 필터가 아니에요. 금속 필터기 때문에 굉장히 커피에 많은 성분들이 추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고체. 예, 너무 작으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액체가 아니라 고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저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문을 하고 만든 다음에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나가잖아요. 그럼 손님이 또 받아서 자기 테이블로 갈 수도 있고 이러는 시간 동안에 보면은 이게 분리가 많이 돼 있다.
에스프레소 크레마만 이렇게 딱 아까 전에 보듯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분리 현상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이에요. 말 그대로 취향이고 에스프레소를 아무 젓지 않고 그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맛을 그 다름을 음미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막 이거 권장을 해요. 한번 휘저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고르게 섞이고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또 아까 전에 크레마 이 재밌는 얘기인데 크레마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기름이 섞여져 있지만 마냥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라는 게 말 그대로 탄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거슬리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좀 저어주고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날려 보내주고선 액상을 제대로 음미해라. 이렇게 정말 이게 이쪽도 루틴이 많습니다. 이 에스프레소 한 잔 먹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티스푼을 거의 필수적으로 나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물론 그때도 고수는 있었겠지만 거의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타먹지 않았을까 그때는. 지금처럼 정말 현대시대에 정말 이게 기술이 정말 발달하고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에스프레소 자체만으로도 먹을 만한 그런 에스프레소 좋은 생두도 좋은 원두도 많이 찾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거의 설탕을 섞고 이렇게 하는 거에 의미를 많이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티스푼은 그래서 거의 겸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안 한 거 뭐 있나. 일반 보통 이렇게 청소하기 좋으라고 커피 가루들이 주변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라인더 주변에는 그냥 일반 우리 뭐 미술용품점이나 아니면 철물점에서 쓰는 브러쉬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솔솔 털어내기가 정리하기가 일반 그냥 브러쉬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포터필터 처음에 기본적으로 머신을 구매를 하면 블라인드 바스켓을 같이 줍니다. 네. 이거를 이제 장착을 하면 청소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 나중에 관리를 제대로 배우겠지만 그 전에도 간략하게 영업하면서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커피를 몇 번 추출하면 여기 아무래도 커피물이 좀 있겠죠. 커피 가루도 있고 이렇게 맹물로 이렇게 헹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가 좀 깔끔해지겠죠. 안에가 이렇게 헹구라고 이걸 이제 블라인드 바스켓 또는 멍텅구리 필터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멍텅구리 네, 멍텅구리 필터 그렇게 얘기해요. 블라인드 바스켓 이것도 꼭 있고 이게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할 때 두 개 한 번에 하고 싶은데 약품 청소 같은 거 할 때 그것도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기계마다 반자동 기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두 개가 이게 청소가 되게끔 하는 기능인데 그래서 저 블라인드 바스켓이 이제 없으면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고무막에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이 필터에다가도 이렇게 놓으면 물이 안 통해요. 이걸 청소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기타 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도구들. 그 밖에 커피 아까 전에 추출할 때 필요한 거는 이게 이제 레벨링 툴이라고 하는데 레벨링 툴 또는 커피를 분배시켜 준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터라고도 해요. 디스트리뷰터. 왜 다 D자가 많이 들어가네? 신기하네. 디스트리뷰터. 혹은 그냥 뭐 레벨링 툴 이런 거 인터넷에 뭐 레벨링 툴이라고 쳐도 나오고 디스트리뷰터라고 쳐도 나와요.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과 빠질 수 없는 이제 템퍼죠. 템핑하는 거. 이거는 또 행위적인 용어로 레벨링한다, 템핑한다, 템퍼 이렇게 들어가고. 질문이 네네 질문하세요. 레벨링 템퍼가 지금 저걸로도 힘이 이게 져요? 템핑 하잖아요. 약간의 템핑 효과는 있죠. 약간 그리고 이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높이를 더 뺄수록 더 늘리는 거예요. 커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것만 하고 이걸 깊게 뺀 다음에 그냥 그러면 약한 템핑 정도는 한 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템핑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한 차이가 많이 나요? 힘이요? 하고 추출을 함으로써의 그런 이게 많이 나나요? 이게 왜 있냐면 또 왜 그러냐면 템핑을 안 하고 하면은 이게 이걸 생각 안 해주셨구나. 나인바라고 했잖아요. 이게 힘으로 치면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더니 200kg가 넘어요. 이게 힘으로 치면. 근데 납득이 갔던 게 내가 조기 축구 갔는데 한 10년 만에 나갔었는데
그 막 되게 이제 까다로워졌더라고요 룰이. 그러니까 막 피파에서 정하는 막 그런 룰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회 때는 공도 선수들 차는 공처럼 이제 딱 압력을 맞춰 그 공기압도 바로 측정을 하더라고. 그 피파에서 정해놓은 게 6점 몇 발이에요. 그 공을 차봤는데 발목 아파 생리났어. 오랜만에 축구 해가지고 근육 빠졌는데 엄청 단단한 거예요 진짜. 이게 와 진짜 한 100kg로 눌러야지 이게 들어가겠구나 약간 이런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굿바라는 거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으로 이렇게 내리 누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커피만 받고 커피 분말을 여기다가 한다? 안에 분명히 이제 난류 현상이 심하겠죠. 얘네가 이제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템핑이라는 말 자체도 이게 말을 잘 생각해보면 이게 템핑을 사전에다 쳐보면 영어 단어를 다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진다. 왜 다진다고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조금 다진다는 건 이제 안 움직이게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물론 헷갈려서 그랬을 수도 있죠. 얘도 뭐 얘를 프레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누르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거 뭐 압력 얘기 같은 거 할 때 중첩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모양새로 봤을 때 약간 그래서 템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딱 다져놓는 거죠. 얘네가 좀 안 움직이게끔 깔끔하게. 예.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추출에 대해서 뭐 핸드드립 시간에도 배워보고 하지만 추출 심화 과정에서 그 커피가 불안정할 때 그 맛의 불안정성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온전히 가만히 있고 물만 지나가야지 안정적인 추출이 되고 맛있게 커피가 뽑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템핑이 중요한 거죠. 이걸 만약에 거의 생략하다시피 하고 한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불균형을 이룰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얘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템퍼와 이게 연관이 있는 거죠. 이게 압력과 그래서 압력 힘이 작용하게 돼요. 이 정도 피처 스팀 피처. 이걸 설명 아까 안 했구나. 이걸 스팀 피처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피처 린서라고도 해요. 린서라고도 하고 피처 린서라고도 하고 스팀 피처 그리고 스팀한다, 스티밍 뭐 이런 용어들이 있고 하나만 더 들어가 볼까요? 갑자기 또 이제 추출 이 메이킹에 관련된 커피 추출 추출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 있어서는 인퓨전이라고 해요. 이따가 적으시면 이것만 딱 적으시면 끝나요. 인퓨전 추출 물 주입 인퓨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스타 기초에서 첫 시간 이제 기본 장비와 툴 소개, 그다음 관련 용어,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 양상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추출 양상 공부를 하시면서 에스프레소라는 게 간략하게 나와. 무엇인가 다른 거랑 차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제일 큰 거? 압력. 그렇죠, 압력.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대강의 레시피는 존재한다. 한샷 기준일 때 1온스 정도가 되는 거고 또 특이하게 에스프레소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크레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모든 카페 메뉴, 그 에스프레소 커피 메뉴의 베이스 원액이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2시간. 고맙습니다.